천안에서도 오늘 3월부터 시내버스와 수도권 전철 간의 환승 할인이 적용됩니다. 연간 62억 원이 소요될 전망입니다.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 상권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지자체마다 지역화폐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내년 지역화폐 운영 계획을 살펴봤습니다. 2021년 한 해를 둘러보는 마지막 시간, 오늘은 2021년 아산 지역 주요 뉴스를 정리했습니다. 앞으로 세종시 선별진료소 혼잡도 정보를 스마트 포털 세종N을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 이용자들의 대기 시간을 줄일 수 있게 됐습니다. 아산시가 2022년부터 어린이집 영유아에 대한 무상교육을 전면 실시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 특보입니다. 앞으로 세종시 선별진료소 혼잡도 정보를 스마트 포털 세종N을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 이용자들의 대기 시간을 줄일 수 있게 됐습니다. 세종시는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증가로 선별진료소 이용자 수가 급격히 늘면서 시민 편의와 검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세종N을 통해 대기 인원과 대기 시간 등의 정보를 29일부터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시에서 운영 중인 선별진료소는 현재 세종시청과 시보건소 등 2곳이며 혼잡도는 선별진료소 상황에 따라 4단계로 구분해 제공됩니다. 세종N은 모바일이나 PC로 포털 사이트에서 세종N을 검색해 접속할 수 있습니다. 천안에서도 오는 3월부터 시내버스와 수도권 전철 간에 환승 할인이 적용됩니다. 환승제 도입을 앞두고 유관기관들이 합의를 마쳤는데 천안시가 요구한 도비 지원은 아직 확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송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3월부터 시행되는 천안형 환승 할인제. 수도권과 동일한 방식으로 교통카드 기능이 탑재된 신용카드로 시내버스와 전철 간의 환승 할인을 받게 됩니다. 시는 환승제 도입을 위해 시스템 구축에 34억 원을 투입했고 서울과 인천, 경기, 한국철도공사와 합의를 마쳤습니다. 천안형 환승 할인제는 수도권과 동일하게 누구나 현재 사용 중인 교통카드를 이용해서 전철과 버스를 환승하여 이용할 때 환승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다만 초기 시스템 구축 비용 외에도 환승제 시행에 따른 예산 부담은 적지 않을 전망입니다. 시는 2019년 기준 하루 15,000여 명이 환승 할인을 받을 경우 연간 62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액 시비로 충당하게 되는데 환승제 도입으로 이용객이 늘어날수록 부담은 더 커집니다. 여기에 천안시가 요구했던 도비 지원 역시 아직까지 확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적극적으로 어필을 했고요. 그쪽에서도 적극적으로 또 검토를 해주신다고 얘기를 한 부분이 있어서 계속적으로 도비를 정식적으로 이제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만 이용자가 늘더라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재정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세종 스마트 국가산업단지가 정보 승인을 위한 최종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세종시는 국가산단 조성 사업의 시행자인 LH가 국가산단 계획 승인 신청서를 지난 27일 주관부처인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승인 신청서에는 승인 대상 지역의 위치와 면적, 토지 이용 계획을 비롯해 산단 조성으로 주변 지역에 미치는 환경이나 교통 영향 검토 등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LH는 산업단지 계획 열람 공고를 시작으로 내년 1월 7일에는 합동 설명회도 열 예정입니다. 이런 제반 행정 절차가 순조롭게 마무리되면 오는 2023년 보상 협의를 거쳐 착공에 들어가 2028년 조성공사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충남도가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업체를 대상으로 정책자금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대체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는 올 상반기 육성자금 지원업체 161개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90% 이상이 매우 만족 또는 만족이라고 답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자금 지원으로 고용인원은 업체당 평균 6명이 늘었으며 매출액도 평균 약 10억 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각 지자체마다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 상권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10% 캐시백 또는 할인 혜택이 주어지는 지역화폐를 도입 중인데요.
내년에 정부의 지원이 축소되면서 시민들에게 주어지는 혜택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각 지자체별로 내년 지역화폐 운영 계획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김우순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올해 3천억 원의 지역화폐 연민전을 발행한 세종시는 내년에 2,760억 원을 발행할 계획입니다. 다만 국비 지원 규모가 아직 확정되지 않음에 따라 추후 변동될 가능성이 있지만 올해와 비슷한 규모의 지역화폐를 발행할 예정이라고 시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연말 소비 진작을 위해 지난 11월 100만 원, 그리고 이번 달 60만 원까지 가능했던 1인당 충전 한도는 1월부터 다시 30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지역화폐 국비 지원율이 올해 최대 8%에서 내년에 4%로 급감함에 따라 보조금 매칭분에 대한 시비 부담이 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1인당 충전액은 줄게 됐지만 10% 캐시백 혜택은 그대로 유지되고 올해 논란이 컸던 충전 방식도 월별 발행 한도를 없앤 현재 방식을 유지하면서 수동과 자동 충전을 병행하기로 했습니다. 천안의 10% 캐시백 지급 한도 역시 월 30만 원으로 하향 조정됩니다. 다만 3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의 사용액에 대해선 1%의 캐시백 혜택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가령 천안 시민이 100만 원을 충전해서 쓰면 월 최고 3만 7천 원의 캐시백 혜택을 받게 되는 겁니다. 아산시는 세종이나 천안과는 조금 다른 지역화폐 구매 시 선 할인 방식을 적용 중인데 내년 상반기 동안엔 올해와 같은 조건인 100만 원 한도 내 10% 할인 방식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단 예산이 조기 소진되면 국비 추가 지원 여부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각 지역마다 조금씩 상이한 지역화폐 혜택, 정책 변화에 맞는 슬기로운 소비 생활이 필요해 보입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행복도시와 청주국제공항을 잇는 연결도로 건설 사업이 본격 추진됩니다. 행복도시건설청은 이 사업의 예비 타당성 조사가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심의를 통과해 사업 추진이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연결도로는 총 사업비 1,800억 원을 들여 청주시 옥산면 신촌교차로와 청주국제공항 사이에 14.3km 구간 중 3.9km를 기존 2차로에서 4차로로 확장하고 교차로 5곳을 입체화하는 사업입니다. 행복청은 오는 2028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며 이 도로가 개통되면 행복도시와 청주공항 간 접근성이 개선돼 공항 이용객들의 편의가 대폭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내년 1월 1일자로 세종시 선거관리위원회 신임 상임위원회 오정훈 관리관이, 신임 사무처장에 원준희 이사관이 각각 취임합니다. 오정훈 상임위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당국과 기획조정실을 비롯해 대전 선관위 상임위원 등을 역임했고, 원준희 사무처장은 중앙선관위 제외선거과장과 인터넷 선거보도심의위원회 사무국장을 역임하는 등 이 두 사람 모두 풍부한 선거관리 경험과 식견을 갖춘 관리자로 알려졌습니다. 세종시가 청년을 대상으로 시청 별관 건립에 대한 아이디어 공모전을 엽니다. 이는 시청사 별관을 청년이 정착하고 성장하는 세종을 대표하는 건축물로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세종뿐만 아니라 대전과 충남, 충북에 사는 청년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접수 기간은 내년 1월 28일까지며 공모전에서 제안된 우수 아이디어는 검토를 거쳐 별관 건립 설계 공모에 활용하는 것은 물론 최우수상 300만 원 등 소정의 상금을 수여할 예정입니다. 한편 시청 별관은 2023년 하반기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21년 한 해 우리 지역에 있었던 주요 뉴스들 되돌아봅니다. 오늘은 마지막 순서로 아산에서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정리해봤습니다. 김장섭 기자입니다. 올해 초 여성을 폭행한 전력이 있는 일본 선수를 영입하면서 논란을 자초한 충남 아산FC.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선수를 퇴출해야 한다는 시민단체들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논란은 임원진에 대한 책임론으로 번졌고, 구단주인 오세연 아산시장이 대표이사와 논란의 선수를 시즌 내에 정리하기로 하면서 일단락되는 듯했지만 임원 사퇴를 놓고 대표이사가 반발하면서 내용으로 번졌습니다. 결국 충남 아산FC 이사회가 대표이사와 사무국장을 해임하는 초유의 사태로 이어졌습니다.
이에 오세현 구단주는 지난 10월 윤리 경영과 전문성을 높이는 쇄신안을 발표하고 시민을 위한 구단으로 거듭나겠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구단주로서 하나하나 세심히 살피지 못한 점 아산 시민과 충남도민 그리고 전국의 팬 여러분께 송구스러운 마음일 뿐입니다. 우리 구단을 애정으로 지켜보시는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산 탕정 신도시의 관문 역할을 하게 돼 수도권 전철 탕정역이 지난 10월 30일 개통됐습니다. 지난 2016년부터 건설을 추진한 지 약 5년 만입니다. 수도권 전철 운행으로 10만여 탕정지구 주민들과 탕정 산업단지 입주 기업의 교통 편의가 대폭 개선됐습니다. 아산시 인구가 처음으로 지난 10월 말 기준 35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지난 2018년 32만 8천여 명에서 민선 7기 들어 2만 2천 명 늘어난 겁니다. 인구 증가와 함께 기업 투자도 역대 최대를 이끌어냈습니다. 현대, 모비스 등 친환경 자동차 기업은 물론 크라운 제과와 혜태 제과 등 식품 기업까지 2021년 한 해에만 41개 기업에서 모두 1조 2,491억 원의 투자를 이끌어냈습니다. 투자로 인한 고용 인원도 3,400여 명에 달할 것으로 기대되면서 50만 자족도시 실현에 한 발 더 다가가게 됐습니다. 아산 원도심에 추진되는 주상복합 개발 사업이 주변에 있는 영괴대 등 충남도 문화재 자료로 인해 심의에서 번번이 고배를 마시며 반발도 이어졌습니다. 문화재가 안에 있는 온양 관광호텔은 개발 규제로 인해 폐업을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인근 주민들과 사업자들은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고 문화재 보존과 개발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요구했습니다. 지역의 발전에 크게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고요. 이 부분이 해결될 수 있게끔 우리는 이제 발대식을 통해서 정식으로 출범해서 여러 가지 공청회도 진행할 것이고 또 단체 행동도 불사하겠다. 다만 지난 9월 다시 열린 충남도 문화재위원회 심의에서 주상복합 개발 사업 4건 중 2건이 조건부로 통과되고 온양 관광호텔 역시 지역사회에 미치는 파장을 고려해 계속 영업하겠다고 밝히면서 최악의 사태는 면했지만 문화재와의 상생 방안은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가 됐습니다. 지난 6월에는 아산 문화공원이 첫 삽을 떴습니다. 약 10만 제곱미터 규모로 오크숲 광장을 포함해 피크닉존과 스카이워크, 전망대 등이 들어설 예정으로 모두 184억 원이 투입됩니다. 오는 2023년 4월 준공될 예정으로 곡교천과 은행나무길, 현충사까지 연결하는 곡교천 르네상스 시대 개막을 알리는 도심 힐링 공간이 될 전망입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아산시가 2022년부터 어린이집 영유아에 대한 무상보육을 전면 실시합니다. 시는 우선 정부 미지원 시설 수납 한도액을 정부 표준보육료 수준까지 확대해 부모 부담 비용을 최소화하고 국공립과 법인 등 정부 지원시설 어린이집 인건비 지원 보조율을 만 3, 4세 60%, 만 5세 80%에서 전체 80%로 통일합니다. 또 공공형 어린이집 교육 환경 개선비 지원을 만 5세에서 만 3세에서 5세로 확대하고 어린이집 보육도우미 인건비 최저시급 단가를 상향하는 등 지난해보다 20억 원 늘어난 120억 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아산시가 1월 3일자로 자체 도시개발사업 전담 TF팀을 신설합니다. 이 팀은 현재 진행 중인 아산 모종 셋들지구 도시개발사업과 풍기역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전담할 예정으로 도시개발사업지구 지정과 개발계획 수립, 실시계획 인가, 보상 및 공사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한편 아산 모종 셋들지구 도시개발사업은 모종동 일원에 58만 제곱미터 규모로 2022년 실시계획 인가 후 착공될 예정이며 풍기역지구는 풍기동 일원 68만 제곱미터로 2022년 구역 지정과 실시계획 인가를 목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아산시가 연말연시를 맞아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통행 불편을 일으키는 불법 광고물을 정비합니다.
정비 대상은 주요 도로변과 보도에 설치되어 있는 일반 사업 현수막을 비롯해 입간판과 명함형 전단 등입니다. 시는 불법 광고물 적발 시 광고주에게 잦은 철거를 유도하되 계도 이후에도 철거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입니다. 장기간 방치되고 있던 KTX 천안 아산역 서편 교통광장 정비공사가 시작됐습니다. 오는 5월 정비공사가 마무리되면 아산시가 관리 대행을 맡게 됩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아산의 관문인 KTX 천안 아산역 서편 교통광장입니다. 깨진 바닥부터 보수공사가 시작됐습니다. 고장난 시계탑과 관리가 어려운 분수대는 철거될 예정이며 빛바랜 장영실 동상 등 시설물도 정비됩니다. 공사는 개발 사업을 맡았던 LH가 진행하게 되며 오는 5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정비 공사 준공 이후 관리는 아산시가 맡기로 했습니다. 시는 아산시 소유의 재산은 아니지만 이용 시민 대부분이 아산 시민인 만큼 편의를 고려해 관리를 맡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시는 광장 부지 소유주인 한국철도공단과 협의를 완료하고 시설물에 따라 교통행정과와 공원녹지과, 도로과 등 관리부서 지정을 마쳤습니다. 다만 해당 지역이 광역복합환승센터 부지에 포함되는 만큼 건립 가능성을 염두해 추가적인 시설 설치보다 관리에 집중할 예정입니다. 한편 KTX 천안 아산역 서편 교통광장은 토지 문제로 인수인계가 되지 않으면서 10년 가까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아산시가 올 한해 41개 기업 1조 2,491억 원 규모의 기업 유치를 이끌어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21개 기업 6천억 원 규모의 유치 실적을 거둔 지난해보다도 2배가량 많은 것으로 역대 최대 규모 실적입니다. 아산시는 14개 산업단지 조성과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 등의 성과와 함께 서해선 복선 전철과 천안 아산 당진 고속도로 신설 등에 따른 교통 이점이 더해져 이러한 결실을 맺었다고 밝혔습니다. 2027 하계 세계대학 경기대회 충남 유치 추진단이 발족했습니다. 추진단은 도와 도의회, 도교육청 15개 시군, 체육회, 그리고 도내 대학 등 모두 200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이들은 앞으로 유치기원 이벤트와 SNS 홍보 활동을 통해 대회 유치를 위한 도민 공감대를 형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편 대회 개최지 선정은 내년 1월 국제대학 스포츠연맹의 우선 협상 도시 선정과 현지 실사를 통해 2023년 1월에 결정됩니다. 세종시가 올해 지역업체 보호를 위해 공공발주에 대한 시장 진입을 지원한 결과 지역업체의 관급계약 수주액이 전년 대비 271억 원 늘어난 1,229억 원을 달성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아울러 올해 지역업체의 계약 체결률은 전년 대비 9.3%포인트 높아진 68.8%를 기록했습니다. 계약 유형별로 보면 공사는 전년 대비 2.2%포인트 상승한 95.3%, 용역은 8.3%포인트 상승한 54.5%, 물품은 5.7%포인트 상승한 41.1%를 각각 기록했습니다. 앞으로 행복도시에서 건립되는 공공건축물에는 감염병 예방을 위한 특화 설계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행복도시건설청은 앞으로도 계속 발생할 수 있는 감염병 위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공공건축 설계 단계부터 감염병을 차단하는 효과적인 방법과 실제 적용 사례를 담은 특화 설계 지침서를 발간했습니다. 여기에는 다중이 모이는 공간을 밀집, 밀접, 밀폐라는 산밀 요소로부터 벗어나는 건축 설계 방법이 담겨 있습니다. 행복청은 향후 건립 예정인 공공건축물 설계에 이번 특화 설계 지침을 적용할 예정이며 국민 누구든지 참고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행복청 누리집에 해당 지침서를 게시했습니다. 일상에서의 건강한 생활을 안내하는 알기 쉬운 건강상식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리 성인 여성들이 많이 겪고 있는 월경통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전문의들은 아랫배를 따뜻하게 하고 차가운 음식을 피하는 것도
통증 완화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영상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생리통이라고도 하는 월경통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리통은 생리기관 혹은 생리기관을 전후하여 나타나는 하복부의 통증을 말합니다. 생리통은 프로스타글란딘과 같은 호르몬, 자궁에 분포하는 신경이나 혈관, 스트레스 등이 원인이 되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생리통은 요통이나 두통, 어지러움, 메스꺼움, 피로 등의 증상들이 동반될 수 있으며 생리통과 함께 나타나는 여러 복합 증상을 월경곤란증이라고도 합니다. 생리통은 생리량이 많거나 불규칙한 사람에게 통증이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생리량이 많지 않은데 통증이 심하다던가 생리량이 많은데 통증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갑자기 생리량이 지나치게 많아졌거나 생리 기간이 8일 이상 지속되거나 생리 기간이 아닌데도 출혈이 발생하는 것이 6개월 이상 지속된다면 다른 산부인과적 질환 유무를 파악하기 위해 병원에 내원하시어 진료 및 검사를 받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생리통은 출산, 연령 증가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리통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또는 출산 횟수가 많을수록 감소된다는 연구 결과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임신과 출산에 따라 자궁 내 호르몬 분비에 변화를 주어 출산 후 생리통이 줄어들거나 없어질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한의학에서는 한약, 침, 뜸, 추나요법 등으로 생리통을 치료하고 있습니다. 생리통 치료에는 당귀작약상, 계지복용안, 팔물탕 등 증상에 맞게 다양한 처방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생리통 예방을 위한 생활관리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아랫배를 따뜻하게 유지합니다. 또 차가운 음식을 피하고 따뜻한 차와 같은 것을 섭취합니다. 스트레칭과 규칙적인 운동이 중요합니다. 화학생리대로 인한 통증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면생리대의 사용을 고려합니다. 비타민C가 풍부한 과일을 섭취하는 것이 생리통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비타민C가 풍부한 오렌지나 레몬 등은 생리통 경감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비타민C는 철분을 흡수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섬유질이 풍부해 근육 연축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초콜릿은 세로토닌과 엔도필 생성을 도와주는 성분이 있어 우울, 불안감과 같은 증상들을 낮춰주고 기분 전환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생리통 완화에 도움이 되는 혈자리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삼음교혈입니다. 삼음교는 발 안쪽 복숭아뼈에서 위로 5cm 정도에 위치한 혈자리입니다. 여성 건강에 도움이 되는 3가지 경락이 모이는 혈자리로 생리통을 포함한 산부인과 질환에 많이 활용되는 혈자리입니다. 혈액순환에 도움을 주고 내분비 기능을 조절하는 혈자리로 생리통뿐만 아니라 하지부종, 수족냉증 등에도 효과적입니다. 두 번째로는 관원혈입니다. 배꼽에서 밑으로 손가락 4개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는 혈자리입니다. 관원혈은 예로부터 양기를 돋우는 자리로 생리통을 포함한 여성질환에 많이 쓰이는 자리입니다. 관원혈 부위를 주변을 시계 방향으로 쓸어주거나 관원혈을 포함하여 핫팩으로 하복부를 덮어서 따뜻하게 해주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우리 지역 구인 구직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주식회사 RT자동화에서 반도체 자동화 장비 유지 보수 업무를 담당할 직원 30명을 채용합니다. 직접 방문하거나 팩스로 지원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041-541-5580번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 특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